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시내 공공노조 직원들이 어제 1일 파업에 돌입하고 도시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어제 하루 불편을 겪은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노조들은 업무량을 줄이고 인력 충원,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파업에 돌입했던 LA시 공무원들은 오늘 전원 업무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협상에 돌입합니다. 올 가을 학기 UC 계열 대학에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출신 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학생들의 합격률도 늘었습니다. 제니스 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대형 호텔과 테마파크 직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LA 경찰국 소속 경찰 인력이 9,0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인력을 증원하려고 해도 최근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해 지원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가든그로브 경찰국에서 28년간 근무했던 한인 조한 경관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숨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뇌물수수와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LA시 10지구 시의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인 노년층이 가장 꾸준하게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국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10대 소녀들이 아시아계 가족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당시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경찰이 수배에 나섰고 결국 경찰에 자수한 가해 소녀는 체포됐습니다. 어제 당첨금이 15억 8천만 달러까지 올랐던 메가밀리언스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1등 복권 티켓은 한 장으로 플로리다에서 판매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첨단 산업 영역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곧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동부 지역의 초강력 태풍과 토네이도가 몰아쳐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수천 편의 비행기가 결항되고 있습니다. 정학 처분에 앙심을 품고 올해 초 교사에게 총격을 가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던졌던 6살 소년이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뽐내는 듯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 사회가 다시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6호 태풍이 점차 근접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태풍 카누는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남쪽부터 북쪽까지 휩쓸고 지나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비해서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소 주변을 점검하는 등 정부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기 퇴영에 태풍 북상까지 겹쳤지만 잼버리 대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관광과 문화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유망주 장현석 선수가 LA 다저스와 계약했습니다. 장 선수 측은 다저스의 투수 육성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다며 다저스를 선택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14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6경기의 연속 멀티 출루는 실패해서 이 부문 이치로와 공동 1위로 남게 됐습니다. 혼두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모두 하락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5.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어제 조금 불편하셨나요? 어제 LA 국제공항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이용객들에게 문자 그리고 안내방송 계속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문자를 보냈었죠. 생각보다 조금 일찍 공항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계속 문자가 왔었습니다. 어제 LA 시내 공공 근로자들이 많이 파업을 했고 항만 노동자들 그리고 공항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했기 때문입니다. 환경미화원과 시설 기기정비사, 교통국 직원 등이 1일 파업에 돌입하고 시내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Where we fight, we win. Where we fight, We win. where we fight, We win. where we fight. We win. All right, I'm
out today. 8일 낮 LA 시청 앞에 집결한 만천여 명의 LA시 공공서비스 노조 SEIU 측은 LA시 당국이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노조원들은 부당한 근로환경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8일 새벽 4시부터 LA 국제공항에서부터 피켓 시위를 시작해 LA 시청을 비롯한 LA 항구까지 이어지는 24시간 파업을 단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매년 갱신하는 임금 단체 협상 계약에 있어 시정부가 직원들의 초과 근무 해결과 인력 충원, 수당 지급, 각종 근로환경 등 400여 건의 문제들을 다뤄주기로 했으나 사측은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위를 참가한 노조원들은 시정부의 현재 환경위와 시설, 기기, 정비사, 교통 등 공공서비스 관련 공무원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The shortage of staff, the hiring process is not helping, and we want to go back to the table and have the city bargain in good faith, because ultimately the city is not bargaining in good faith. 레이몬드 메사 SEIU 차장은 이날 시위에서 LA시 당국과 근로계약에 있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력 증원이 현재 절실하고 자신과 동료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So this rally is our members are demanding respect from the city of Los Angeles. We've been negotiating with the city, putting across hundreds of proposals to deal with recruitment and retention, and the city has not bargained with us in good faith. 이날 시위에 참가한 여성 근로자는 시당국은 노조와 협상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For respect and I'm standing in solidarity with my union and the city workers. So they're bargained. They were supposed to bargain, but the city is not bargaining fairly. 미구엘 산티아고 가주 54지구 주 하원의원은 이날 파업에 참여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공무원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민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시청에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bsolutely important that we support essential workers today because these are the services that we depend on in the city. And to stand today and support the essential workers is to support better services in the city. 이날 벌어진 시위에는 최근 한류 영화사와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할리우드 배우협회 노조원들도 나와 시 공무원들을 지지했습니다. I believe in fair and equitable pay. I believe in fair negotiations. I think I'm all for like fighting for our rights, social justice. So yeah, I'm here in support and solidarity. 호텔 직원과 할리우드 작가, 배우에 이어 LA시 공공서비스 공무원까지 남가주에서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각계각층 근로자들의 파업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LA시 공무원들이 어제 15년 만에 파업을 마치고 오늘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LA시 공무원들이 어제 하루 24시간 파업에 돌입했고 때문에 일부 시에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파업에 환경미원, 중장비 정비사, 교통 관련 담당자들, 엔지니어까지 모두 11,00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폴 크래코리언 LA 시의회 의장은 LA 지역의 높은 생활비와 특히 주거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은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LA시의 예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노조는 24시간 파업을 어제 끝내고 며칠간의 냉각기를 가진 후에 다음 주 월요일 다시 LA시와 협상에 돌입하게 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호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호텔 근로자들이 현재 파업 중이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검찰의 카운티 직할지에 위치한 호텔에서 호텔 직원들을 위해 1년의 보호조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카운티가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호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신속히 이를 신고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패닉 버튼을 마련하는 것과 일일 근무 시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서 과도한 초과 근무를 막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초안이 마련된 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은 LA시와 산타모니카, 롱비치, 글렌데일, 웨스트 헐리우드 시에서 시행되는 조례안을 본뜬 것입니다.
한편 제니산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 내 호텔과 테마파크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5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어제 함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UC가 올 가을 학기에 역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켰습니다. UCLA와 UC 버클리를 포함해 UC 거의 모든 캠퍼스에서 올해 한인 학생들의 합격률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일 UC 총장실이 발표한 2023 캠퍼스별 합격자 통계에 따르면 UC 캠퍼스는 올 가을 학기 가주 출신 신입생 지원자를 총 88,285명을 합격시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주 출신 신입생 합격자 수가 역대 최고였는데 올해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합격률이 3.5%가 더 늘어나면서 연이어 가주 출신 합격자 수가 늘었습니다. 가주 출신 한인 학생들의 UC 합격률은 올해 77.7%로 지난해 75.7%보다 늘었습니다. UCLA와 UC 버클리 등 거의 모든 캠퍼스에서 한인 합격률이 늘어났습니다. UCLA의 경우 한인 신입생 합격자는 430명으로 합격률 13.7%를 기록하면서 UC 캠퍼스 중에 가장 낮은 합격률을 보였는데 이 합격률 수치는 지난해 합격률 12.8%보다는 소폭 늘어난 숫자입니다. UC 버클리는 한인 합격자가 556명으로 합격률 20.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합격률 18.9%보다 늘었습니다. 샌디에고는 한인 합격률 27.3%, 얼바에는 28.4%, 산타바바라는 33.7%, 데이비스는 43.6%, 산타크루즈는 67.7%, 멀세드는 96.9%로 지난해보다 합격률이 모두 늘었습니다. 아시안 인종별로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UC 전 캠퍼스에서 인도와 파키스탄계 학생들이 합격률 83.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계가 합격률 78.5%로 2위, 뒤를 이어서 한인이 합격률 77.7%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UC 캠퍼스가 인종적인 다양성 면에서 점점 더 향상되는 추세입니다. UC의 가주민 출신 신입생 합격자 중에 라티노가 38%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아시안이 34%로 뒤를 이었으며 백인이 19%, 흑인은 5%를 차지했습니다. UC는 올 가을 학기 편입생 합격자 수를 늘렸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UC로 편입하려는 지원자 수가 줄었음에도 합격자를 늘린 것으로 특히 UC 샌디에고의 경우 올 가을 학기 가주 출신 편입생 11,200명을 받아들여 지난해보다 편입생들을 11% 늘렸습니다. 올 가을 학기 UC의 신입생 중에 44%, 그리고 편입생 중에 37%가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출신으로 집계돼 어느 해보다 학생 구성원에 있어 다양성이 표방됐습니다. 가주민 합격자 중에 45%가 가족 중에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로 나타났으며 47%가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주나 해외 유학생 합격자 수는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2021년 수준보다는 낮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9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남가주 지역 하늘에 넓은 구름이 덮이겠습니다. 간간히 햇살이 교차하는 가운데 오후에는 산악 지역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 소나기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겠고 목요일인 내일까지는 다소 높은 습도가 느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역시 83도, 6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1도, 66도, 해안 지역은 75도, 65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4도, 낮 최고 기온은 7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찬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검찰이 뇌물수수와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전 LA시 10지구 시의원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데일 피셔 판사에게 6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 그리고 3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리들리 토마스 전 시의원의 변호인단은 함께 기소됐던 메릴린 플린 전 USC 학장과 같은 가택연금을 포함한 보호관찰령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플린 전 학장은 18개월의 가택연금을 포함한 3년의 보호관찰과 함께 1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 30일 유죄 판결이 내려진 토마스 전 시의원에 대한 선거 공판은 오는 21일입니다.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이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LA를 찾아서 애나하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각계 한인단체들과 교류하면서 한인사회와 전방위로 만나게 됩니다. LA 총영사를 역임했던 이기철 청장이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 이후 LA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청장의 미국 방문은 한인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한인사회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유대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재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지역 커뮤니티 안전에 큰 공헌을 했던 베테랑 한인 경관이 은퇴를 앞두고 퇴근길 모터사이클 사고로 사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경 애너하임시 유클리드 스트리트와 글래녹스 애비뉴 교차로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퇴근 중이던 조한준 시니어 경관이 은색 토요타 프리우스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조 경관과 차량 운전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조 경관은 부상으로 인해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음주운전이나 불법 운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 경관의 모터사이클과 충돌한 프리우스는 운전석 뒤쪽으로 부딪힌 것으로 일단은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찰 유니폼을 입고 은퇴를 꿈꿨던 조 경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은 고펀드미 모금 페이지를 열고 의료비와 장례 준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도움과 아버지 없이 삶을 견뎌야 하는 자녀들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일원에서 각종 강력범죄와 재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LA경찰국 LAPD 소속의 경찰 인력이 9,000명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의 경관수는 지난 7월 말 현재 8,967명으로 캐런베스 LA시장이 공약한 9,500명에 비해서 500명 이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현재 LAPD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9,300명과 비교할 때도 300명 이상이 적은 것입니다. 지난해 8월 9,284명과 비교할 때 1년 새 317명이 줄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9,000명 이상을 유지했던 리처드 리오단 LA시장 재임 시절 이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이후 LAPD 아카데미를 수료한 신입 경관이 추가되면서 현재 경찰 인력은 8,995명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지난주부터 새로운 신입 경관 교육이 시작됐지만 정원의 절반에 불과한 29명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LAPD의 경찰 인력 부족과 지원자 감소는 사법집행기관이 시정부와 시민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면서 위상과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지원자가 부족하다 보니 목표 수치를 채우기 힘든 실정이라는 토로입니다.
오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LA 한인사회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금요일 11일이죠.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 LA 시의회에서 한국 광복 78주년 축하 선포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5시에 반스텔 극장에서 광복 78주년 기념 및 미주 예총 20주년 기념 갈라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복절 전날인 14일 오후 7시에는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광복절 축하 전야제 타종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어 광복절 당일인 15일에는 오전 11시 LA 한국교육원에서 한인사회 연합 경축식이 열리고 현장에서 광복 전까지 민족 말살을 획책했던 일제의 잔악함을 상기시키는 일제전쟁 범죄 사진전과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미주 독립운동 사진전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행사 무료고요. 관련 한인단체들은 의미 있는 날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10대 소녀들이 아시아계 가족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며 폭언을 허붓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당시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경찰은 수배에 나섰으며 결국 자수한 소녀는 체포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지하철 안 10대 소녀들이 난데없이 아시아계 가족을 향해 욕을 합니다. 욕을 들은 여성도 물러서지 않고 항의하자 더 거친 폭언이 쏟아집니다. 그러더니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폭행합니다. I pushed her out of my face. That's when the girl that had attacked Joanna started attacking me. The girl in the white shirt and I were both pulling hair. 10대 소녀들은 이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던 다른 승객에게도 달려들어 폭행했습니다. Started over, took me by the hair, threw me on the ground and started punching me. 보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보호했습니다. 봉변을 당한 가족은 미국 네바다주에서 뉴욕 여행을 온 수영 씨와 남편 두 딸입니다. 뉴욕주와 경찰은 혐오 범죄에 관용은 없다며 즉각 해당 소녀를 수배했습니다. This woman had no reason to be attacked whatsoever. There was no tolerance for this in the state of New York. 영상에 찍힌 16살 소녀는 닷새 만에 경찰의 자수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이 가해자를 혐오 범죄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폭행 피해자들은 오히려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흑인과 아시아인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정학 처분에 앙심을 품고 올 초 교사에게 총격을 가해 이 미국 사회 전국에 충격을 던졌던 6살 소년이 범행 직후 했던 발언이 공개돼 다시 한번 미국 사회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총으로 쏜 이 6살 소년이 사람을 쏘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뽐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입수한 해당 사건 관련 수색영장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수업 중이던 교사 에비게일 주어너를 겨냥해 권총을 발사한 1학년생 6살짜리 소녀는 그 직후 독서 지도사에 붙들려 제압됐습니다. 이 소녀는 제압된 상황에서 내가 쏴 죽였다, 내가 해냈다 이렇게 말했고 내가 어젯밤에 엄마 총을 챙겼다 라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털어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살짜리입니다. 수색영장에는 피해 교사인 주어너가 입원 중 경찰에 진술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주어너는 소년이 호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자신을 겨누기에 그걸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소년이 일순 움직임을 멈췄다가 바로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발사한 총탄은 주어너의 왼손에 맞은 뒤 가슴에 박혔고 주어너는 그 직후 교실을 탈출해 교무실로 이동했지만 중태에 빠진 겁니다. 4차례의 수술 끝에 목숨을 건진 그는 문제 소년이 총기를 지녔다는 경고를 무시한 학교 당국을 상대로 $4,000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작년 5월 21명을 희생시킨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범의 사촌 동생이 이 사건과 같은 일을 벌이겠다며 가족을 위협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경찰은 공공장소와 가족 구성원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17살의 네이선 제임스 크루즈를 지난 7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크루즈가 지난해 5월 24일 유벨데 초등학교에서 총 100여 발을 난사해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을 숨지게 한 셀버도어 라모스의 사촌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체포영장과 조사 진실서에 따르면 크루즈의 어머니가 아들을 직접 신고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국립공원에 유해를 뿌리기 위해 아버지가 유언으로 나는 국립공원에 유해를 뿌려달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유해를 뿌리기 위해 여행을 떠났던 남성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유타주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텍사스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남성은 아버지 유고를 안치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여동생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여동생 루스 핸드릭스 바우는 로스틴에 사는 친오빠 제임스 버나드 핸드릭스가 공원에서 하이킹을 하던 도중 더위, 탈수, 높은 고도 등으로 인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릭스는 아버지 유해를 묻기 위해 서부를 가로질러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의 시에라 네바다 지역으로 여행하던 중 아치스 국립공원에 들른 것입니다. 공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늦은 아침 신고를 받은 후 트레일헤드 주변 주차장에서 핸드릭스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핸드릭스는 트레일 바깥쪽에 쓰러져 있었고 그가 소지한 물병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인터뷰에서 오빠는 친구들을 쉽게 사귈 수 있는 유별나게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며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끔찍한 충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국과 그랜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셰리프국은 핸드릭스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다임러 트럭 최고 재무 책임자인 CFO가 말벌에 쏘여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독일 매체 벨트는 요한 귀츠 다임러 트럭 CFO가 말벌에 쏘여 숨졌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귀츠 CFO는 평상시에 벌 쏘임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세트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것으로 위로할 때 벌독 알레르기를 지니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벌에 쏘이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전신 발작과 호흡 곤란을 일으켜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상용차 회사인 다임러 트럭은 2021년 10월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에서 분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동부 지역에 토네이도와 폭풍이 몰아쳐 적어도 2명이 숨졌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수천 편의 비행기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성조기를 찢을 듯한 기세로 몰아치는 강풍. 도로 옆 전봇대가 줄지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주택가 CCTV에 찍힌 영상에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퍼붓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강풍과 함께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초강력 태풍이 훑고 지나간 미국 동부 지역. 주택 지붕이 뜯겨나가고 버스는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도로를 따라 나무가 도미노처럼 줄지어 쓰러졌고 주차장에는 부러진 나무가 차량을 잇따라 덮쳤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슨에서는 15살 소년이 할아버지 집을 찾았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고 엘레바마주 플로렌스에서는 28살 남성이 벼락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정전 사태도 속출해 한때 12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We honestly didn't think anything about it. We lost power for about 2 hours. 강풍의 영향으로 항공기 운항도 차질을 빚어 2,600여 항공편이 취소되고 7,900여 편은 지연됐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 태풍이 몰아치는 동안 남부 지역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빙하가 녹으면서 지반이 물러져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건강에 좋은 걷기가 하루 걸음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커지고 2,400보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줄기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잔스홉킨스 대학의 연구팀은 건기 건강 효과는 하루 2,300보 이상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2만 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상한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 3,967보 이상 걸으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2337보 이상 걸으면 심장과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과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하루의 걸음수가 500에서 1000보 증가할 때마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걷기의 건강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적은 걸음수부터 나타나고 또 많이 걸을수록 더 좋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과 기후 등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간의 첫 토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슬아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합류하게 됐습니다. 첫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는 팍스뉴스 주최로 23일 오후 6시 LA 시간입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립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최종 공화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서약, 20개 주에서 최소 200명씩 4만 명의 기부자 확보, 전국 단위 여론조사 3곳에서 최소 1% 이상 지지율 확보, 이게 토론회 참가 기준인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아슬아슬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캇 상원의원,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이렇게 8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토론에 참가하지 않을 것 같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내가 1%, 2%대 지지율을 가진 이들 옆에 서서 그들이 내게 적대적인 질문을 하도록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겠느냐 라면서 토론 불참 의사를 계속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내에서 5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뺀 나머지 후보 간의 토론을 제안하면서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고려할지 보겠다 이렇게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랜캐년 국립공원 주변 100만 에이커 규모가 내셔널 모니먼트로 지정됩니다. 아리조나를 방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그랜캐년 남쪽 레드뷰트 에어필드에서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자연보호와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한 이 내셔널 모뉴먼트는 국립공원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다만 연방의회가 개별 입법을 통해 지정하는 국립공원과는 달리 내셔널 모뉴먼트는 관련 법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지정 권한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셔널 모뉴먼트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번 조치로 이 지역에서는 우라늄 채굴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기존 채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자이드 백악관 국가기후고문은 기자들에게 기존의 권리를 존중하되 미래 개발은 제한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신용카드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연준이 발표한 가계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가계 부채는 17조 600억 달러, 신용카드 대금은 전기 대비 4.6%가 늘어난 1조 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장보든 100달러로 장보든 게 지금 200달러가 됐으니까 이 부채가 늘어나는 것 당연하죠. 신용카드 대금은 카드사의 월별 청구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계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어제 저녁 역대급 복권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메가밀리언스는 어제 추첨해서 15억 8천만 달러를 받게 되는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메가밀리언스 숫자 6개를 모두 맞힌 1등 복권 한 장은 플로리다에서 팔렸습니다. 이번 1등 당첨금은 메가밀리언스 사상 가장 큰 금액이고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1등 당첨금은 매년 일정액씩 30년에 걸쳐 전액을 받거나 일시불로 절반을 수령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당첨금의 일시불 지급액은 7억 8,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갑자기 맥이 툭 빠지네요. 최근 국제유가가 1배럴에 80달러를 넘어서면서 가솔린 가격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하루 전보다 1.2%가 오른 1배럴에 82달러 92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초 69달러대에서 한 달 새 20% 가까이가 오른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줄면서 수요가 많아질 거란 전망에 유가가 오르고 있는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 축소 등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값은 현재 1갤런에 약 3달러 83센트로 거의 4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론 물가엔 부담입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기름값은 자칫 전체 물가 상승폭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Just in July, for example, we've seen oil prices go up between 15 and 20%. And we're seeing in the States, at least, gas go up closer to $4 a gallon. And I think that may have a bigger impact in the future regarding inflation. 올여름 미국 남서부 지역에 섭씨 45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도 기름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정전으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정유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입니다. Refineries are exposed to the elements, and so refineries can't escape the heat. A lot of the time, sensitive equipment that refineries use is very sensitive to triple-digit temperatures. 전문가들은 우리 시각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3%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폭이 확대된다는 건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4% 후반대에서 거의 꿈쩍을 안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시점을 전망하는 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 도심 한복판에 뜬금없이 중국 공산당의 24글자 정치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벽화로 유명한 예술거리는 하루아침에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하얀색 벽면에 빨간색 중국어로 24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중국 농촌이 아닙니다. 영국 런던의 유명 벽화거리 브릭 레인입니다. 지난 5일 밤 누군가 기존 벽화를 흰색으로 덧칠한 뒤 중국 공산당의 정치 선전 구호를 써놓은 겁니다. 이튿날 담벼락은 낙서투성이로 변했습니다. 민주, 자유와 같은 글자 앞에 부정의 말을 덧붙이거나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로 된 낙서도 많습니다. 이 작업을 기획한 사람은 영국에서 예술을 배우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서구 문화식민주의에 대한 항의를 행위예술로 표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다른 문화를 싹 지우고 아무 의미 없는 24글자를 적어 넣었다며 매우 중국스러운 작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반미학적인지 폭로한 것이라면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처음 집권하면서 제창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중국 각지엔 각종 선전물이 들어섰습니다.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중국 거리에선 감히 누구도 이런 정치 선전물에 낙서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영국 벽화거리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이 장현석 선수라고 있죠.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라고 말했던 마산 용마고등학교의 우완투수 장현석 선수입니다. KBO에 가지 않고 바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바로 다저스와 계약했습니다. 장현석의 계약을 대리하는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는 장현석이 다저스와 계약금 90만 달러에 사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장현석은 서울에서 입단 기자회견 곧 할 예정입니다. 빅리그 4개 팀이 장현석을 놓고 영입 경쟁을 벌였는데 다저스가 투수 육성 방식을 잘 설명했다라고 장현석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
다 박찬호부터 시작해서 류현진 선수까지 그리고 잠깐 거쳐갔던 선수들 상당히 많습니다. 빅리그를 한국 선수들이 빅리그 데뷔를 한 팀으로도 유명하고 뭐 국민팀 다저스로도 유명합니다. 이해랑 리코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는 마지막에 4개 팀으로 압축됐고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4개 팀으로 압축됐고 다저스에서 준비 영상을 잘 준비해줬고 장현석에게 투수 육성 과정과 방식을 잘 설명했다라고 다저스와 계약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장현석은 고등학교 야구 통산 21경기에 등판해 6승 3패 평균 자책점 1.85를 기록 중인 선수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멀티출루 행진은 멈췄지만 14경기 연속 안타는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물오름 활약 덕분에 타격을 집중 분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1번 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시애틀 선발 길버트를 만나 고전했습니다. 첫 타석에서 낮은 슬라이더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고 3회에는 뚝 떨어지는 스플리터에 또 한 번 당했습니다. 루킹 삼진을 당한 세 번째 타석에선 판정에 불만을 나타내며 항의했습니다. 몸쪽 깊은 공에 주심의 손이 올라가자 발끈한 겁니다. 하지만 9회 선두 타자로 나서 바뀐 투수 무뇨스에게 기어이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바깥쪽 빠지는 유인구를 기술적으로 갖다 맞춘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14경기 연속 안타 행진, 아시아 타자 멀티출루 기록은 15경기에서 멈춰 이치로와 공동 1위로 남게 됐습니다.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MVP가 유력한 아쿠냐 주니어를 제치고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에서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눈부신 활약에 미국 현지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크 데 로사 지난 WBC 미국 감독은 김하성의 공수 활약을 극찬했습니다. Defense versatility, second base, shortstop, third base doesn't matter. 타격 자세를 바꾸면서 공에 대한 대처 능력이 몰라보게 좋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Kind of even with his right cheek. Got the bat on the shoulder here, but similar hand placement. Take a look at him now. Hands are starting a little further down. He is able to handle high velocity. He's able to handle off speed. 김하성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MVP 모의 투표에서 득표하는 등 갈수록 높아지는 주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023 플레이오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월드 시리즈가 열리는 일정입니다. 이번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에는 모두 12개 팀이 진출하고요. 10월 3일부터 양대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시작으로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는 일정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류현진 선수 가을 무대 밟고 자유계약 선수 시장에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관전 포인트입니다. 북한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4년 만에 국제 축구 무대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홈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북한이 굳게 닫힌 국경을 열지 관심입니다. KBS입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오늘 북한이 국제축구연맹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 AFC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참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북한 축구가 그라운드로 돌아오는 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북한은 같은 해 10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평양 홈경기에서 한국과 0대0 무관중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북한은 지난달 27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추첨에서 일본, 시리아, 그리고 미얀마 마카오전 승자와 B조로 편성됐습니다. 전력상 일본에 이어 2위로 최종 예선 진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홈과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국경을 굳게 닫은 북한이 봉쇄를 풀지 관심사입니다. 2차 예선을 통과하면 최종 예선에서 남북 대결도 성사될 수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진출권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 동반 진출도 가능합니다. 티켓이 확장된 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팀과의 전력을 평가해 봤을 때 분명히 본인들도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래서 국제 무대에 복귀를 좀 앞당긴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월드컵 예선뿐만 아니라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본격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내일 드려야 되는 말인데 오늘 하루 앞당겨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내일이 말복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한참 더웠었는데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그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83도라고 합니다. 언제 다시 또 여름 폭염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또 선선한 날씨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들어가실 때 닭 한 마리 내일 말복을 대비해서 미리 사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2023년 8월 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